이 시대에 왜 국학이 필요한가? 여기까지 읽은 독자라면 국학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이 시대에 국학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것이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국학은 민족의 정신을 대변하며 그 민족의 앞길을 밝히는 횃불과도 같다.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저마다의 국학이 있다. 스스로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국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동상과 기념관 등을 건립하여 국가의 구심점을 확립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중화3조당, 미국의 국부 조지 워싱턴 기념관 등이 바로 그런 예다. 가까운 일본을 보자면 신도를 들 수 있다. 2001년 고이즈미 총리가 태평양 전쟁 전범들의 위패를 모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여 전 세계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으나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신도가 그들의 국학인 것이다. 중국 역시 중국 문화가 최고이며 모든 것이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만방에 퍼져야 한다는 중화사상이 그들의 국학으로 존재한다. 물론 그들 국학의 정신이 다분히 이기적이고 배타적이어서 세계적인 비난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국학은 나라와 인종의 벽이 없는 범세계적인 철학을 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후에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그럼에도 이들 나라를 예로 드는 이유는 그들은 그런 정신이 남아 국학이라는 이름으로 맥을 이어왔기에 지금 세계를 위협하는 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역사의 격동기에 국학을 잃어버린 나라는 살아남지 못한다. 지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다시피 하는 미국은 다인종 다민족으로 이루어졌지만 미국을 움직이는 배후가 유태인임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어떤 이들은 미국은 이스라엘의 식민지다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를 선도하는 리더들의 대다수가 유태인이라는 보고는 깊이 생각해볼 문제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파괴한 후 세계 각지에 흩어져 나라도 없이 수천 년을 떠돌아다닌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 팔레스타인에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고 지금은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힘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19세기 말에 일어난 시오니즘 운동이라는 그들 민족의 국학의 힘이다. 고대 예루살렘 중심부의 시온이라는 유태인들을 위한 약속된 땅이 있다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유태인들의 민족주의적인 염원이 바로 시오니즘이다. 18세기 말에 일어난 계몽운동은 유태인들을 서양의 세속적인 문화에 동화되도록 유도했으나 그들은 시오니즘으로 더 철저히 하나 되어 오늘날의 민족적인 영광을 이룩했다. 얼마 전 한 교육학자가 어느 일간지에 올린 칼럼을 읽은 적이 있다. 미국의 교육 시차를 갖다가 유태인 학교의 수업을 참관한 이야기였다. 70도 더 돼 보이는 늙은 랍비가 초등생 저학년 정도의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스라엘 민족 순환사와 유태인의 우수한 민족성에 대해 가르치는 모습을 참관했더란다. 그런데 그 모습이 자기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늙은 랍비 자신의 영혼을 마치 아이들에게 그대로 풀어넣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이다. 실제로 유태인 학교에서는 머리가 맑은 오전에 민족정신을 교육하고 그 나머지 오후 시간에 수학, 과학과 같은 지식 수업을 한다고 한다. 그만큼 민족정신과 민족혼, 즉 국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을 통해 자손 대대로 물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 교육학자는 같은 교육자로서 자신이 지금까지 강단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지식만 전해온 것이 뼈저리게 후회스럽고 부끄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미국을 움직임으로써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유태인의 힘이라고 글을 맺었다. 유태인들은 땅은 잃었으나 정신을 지켰기에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민족이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땅은 지켰으나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정신을 잃었기에 지금도 정치가, 경제가, 사회가, 교육이 혼란 속에 있는 것이다. 국학의 있고 없음이 민족의 운명을 좌우한다. 나는 10여 년 전부터 미국에 거주하며 우리의 정신문화를 단학과 뇌호흡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교포 2세들을 만나 강의할 기회가 종종 있다. 우리 교포 자녀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정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다.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저희가 배우기로는 한국에는 고유한 전통문화가 없으며 있다면 그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의 아류다 라고 배웠는데 어떤 점에서 한국 문화와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해야 하나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정말 그렇게 배웠느냐고 몇 번이고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의 중학교 2학년생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 그렇게 쓰여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역사 교과서 왜곡을 말할 때 우리는 일본이나 중국은 자주 도마 위에 올리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다. 아니,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어쩌면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 중에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2세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나라가 더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물론 그들을 탓할 일은 아니다. 그들이 단군을 알 리도 없거니와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철학을 알 리도 없다. 미국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기 시작한 것은 일본을 통해서였고, 일본이 식민사관이라는 이름으로 재단한 한국사 속의 삼국시대 이전의 역사는 신화 또는 전설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삼국시대 이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중국과 일본의 문화 침투를 생활 속 깊이까지 경험했다. 미국인들이 일본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본 것은 거기까지였으니 그들은 자기네가 본대로 기술한 셈이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중국과 일본의 아류일 수밖에 없다. 우리 문화가 중국이나 일본의 아류가 아니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으려면 선도 문화를 알아야 한다. 우리조차 우리 문화의 뿌리인 선도 문화에 대해 배운 적이 없는데 그들이 모른다고 탓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책임을 따지자면 우리 것에 대해 관심이 없고 우리 것을 몰랐으며 우리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지 못한 우리에게 있다. 우리의 동해가 일본해로 둔갑하는 일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정신과 문화의 독립이다. 그들의 우리 역사 왜곡 문제를 탓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의 역사 인식을 돌아보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작년 10월 용산으로 이전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연대표에 고조선이 누락되어 충격을 주었던 사건을 기억하는가? 국학운동시민연합이 서명운동을 하고 탄원한 끝에 박물관장이 공식 사과를 하고 연대표를 수정하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참으로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었다. 우리나라의 역사학계를 이끌고 있는 지도층들이 일본 역사학자들에게 배웠고 그러다 보니 실증사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일제 식민사관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식민지 시대 일제의 교육 목표는 조선 역사의 부끄러운 점만 들추어내어 민족혼을 말살하고 황국신민이 되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 내용은 일본 총독부 조선식민통치사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조선인들은 유구한 역사적 자부심과 문화에 대한 긍지가 높아 통치가 어렵다. 그들을 대일본 제국의 식민으로 만드는 방법은 그들의 가장 큰 자긍심인 역사를 각색하여 피해의식을 심는 것이다. 조선인을 뿌리가 없는 민족으로 교육하여 그들의 민족을 부끄럽게 하라. 문화 역시 일본의 아류임을 강조하여 교육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스스로 대일본 제국의 시민으로 거듭나고 싶어 할 것이다. 창씨 개명을 통해 먼저 조상 단군을 부정하게 하라. 그것이 식민국민을 식민국민답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본 총독부 조선식민통치사 중에서 이것이 우리 고대사를 그들마저도 한국인들을 유구한 역사적 자부심과 문화에 대한 긍지가 높다고 이미 인정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음모로 눈이 가려진 우리만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이다. 민족혼이 거세되어 꿈과 희망이 없는 역사를 식민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학자들이 광복 60주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 2세들에게 그대로 교육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납득해야 하는가? 일제가 걸어놓은 주문에서 아직도 풀려나지 못하는 우리를 보고 저들은 얼마나 득이양양할 것인가? 35년간의 식민 지배로도 모자라 우리가 왜 아직까지도 저들의 손에 놀아나야 하는가? 일제의 간악한 의도대로 우리가 혼이 거세된 역사교육을 통해 민족적인 자긍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동안에도 해외 언론들은 한국을 눈부신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실현한 이상적인 국가 모델로 격찬했다. 언어학자로서 세계 정세에 대해서도 탁월한 견해를 피력해온 세계적인 석학 노엄 촘스키가 미국 MIT MBA 과정 수업 중 한국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옮겨본다. 지구상에서 바람직한 발전의 모델을 이룬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다른 나라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동시에 독재 정권에 항거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해냈습니다. 세계 최고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보급을 자랑할 정도로 첨단 기술이 온 국민에게 골고루 퍼졌고 2002년에는 네티즌들의 힘으로 개혁적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할 정도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했습니다. 중동 잡지 알 아라비에이엘 ARABI에 실린 기사도 살펴보자. 한국인들은 경제 기적, 민주화 기적에 이어 남북 통일이라는 세 번째 기적을 향해 뛰고 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한국의 숨겨진 힘과 민족성 속에서 나온다. 그들은 IMF 시절 개인의 금을 털어 국가를 위해 줄을 섰고 타 종교에도 관용이 있어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 자원도 없고 전쟁까지 겪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위치에 이르렀는지 아랍권의 지도자들은 한국에 가서 하나하나 배워야 한다. 우리가 일제의 소나귀에서 벗어난 지는 반백년이 훨씬 지났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일제 식민 통치자들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정신과 문화의 독립이다.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이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다. 이것이 우리 국학의 현실이다. 국학의 중요성을 모르는 나라, 그래서 국학이 정립되지 않은 나라, 국학을 2세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나라의 현실인 것이다. 지금 우리가 다시 국학을 부활시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정신문화는 영영 사라질 것이며 국제무대에서 우리는 영원히 중국과 일본의 아류로 남고 말 것이다. 국학은 민족을 민족답게 하는 철학적 사상적 정수다. 민족의 얼과 생명이다. 한 민족의 과거이자 미래이며 세계 무대에 당당히 설 수 있게 하는 자부심과 긍지다. 우리의 국학이 정말로 국학다우려면 저 넓은 동북아를 누비며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치세 철학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우리 선조들의 선도 문화에서 그 뿌리를 찾아야 한다. 학문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힌 국학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국학이어야 한다. 현재의 식민사관에 젖어있는 역사는 우리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지 못한다. 비전이 없는 역사는 죽은 역사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국으로 남은 대한민국, 그 어느 나라보다도 평화가 절실한 곳이다. 우리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힘이 없었기에 결국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져야 했다. 무력 통일을 하고자 한다면 철학은 필요 없다. 그러나 정말로 평화 통일을 원한다면 남북이 서로 교류하고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민족의 통일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우리에게 통일 철학이 있는가? 그 통일 철학을 불교에서 찾을 것인가? 유교에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에서 찾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신과 문화 속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 민족의 횃불이 될 정신은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정신이다. 그 빛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정신적 구심이다. 그 구심을 바로 세우지 못했기에 우리는 사상과 이념이 좌우로, 계층으로, 파벌로, 집단 간의 이해다툼으로 끊임없이 분열해왔다. 국학에서 선도 문화의 위치가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다. 국학 정신이 지구인 정신이다. 나는 국학운동과 지구인운동을 함께 펼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학운동을 강조하고 해외에 나가서는 지구인운동을 강조한다. 그런 내게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담아 질문한다.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국학과 민족과 국가와 인종을 초월한 지구인운동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느냐고. 우리의 국학을 내세우는 것이 일본의 신도와 중국의 중화사상과 유태인의 시오니즘과 다를 것이 무엇냐고. 그것이야말로 지구인운동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아니냐고. 평화를 위한 새로운 세계관과 방법론을 모색하는 행사 휴머니티 컨퍼런스에 참가한 여러 인사들과 함께 제2회 휴머니티 컨퍼런스에서 지구인 정신에 대해 강연했다. 나는 이 질문을 받을 때 가장 안타깝다. 더구나 외국인도 아닌 한국 사람이 그렇게 물어올 때는 가슴을 치고 싶은 심정이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온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자 정치 교육 문화의 최고 이념인 홍익인간의 뜻을 주입식으로 암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화사상은 중국 민족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시오니즘은 유태인들만을 위한 약속된 땅이 존재한다는 것이지만 홍익인간의 철학 속에는 민족이나 국가의 벽이 없다. 뜻 그대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자는 것이지 우리 민족만을, 우리나라만을, 우리 인종만을 하는 울타리가 애초부터 없는 것이다. 이 철학이 우리 고유의 선도 문화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한민족의 국학일 뿐 세계인이 함께할 지구인 정신으로도 손색이 없는 철학이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너른 품을 지닌 어떤 철학이나 사상도 보지 못했다. 어떤 나라의 국학도 그 국학에 충실하면 할수록 국제적으로 외교 분쟁이나 마찰을 초래할 뿐 인류 평화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국학은 없었다. 우리 국학이 자국민의 권익만을 담보로 하는 가치였다면 나는 지난 26년 동안 국학운동을 계속해올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나와 민족과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이 길에 내 인생을 걸었다. 대개 국학이라고 하면 그 캐캐묵은 한국의 옛 정신과 문화로 어떻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거야말로 우리 국학의 진정한 정신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다. 한국의 정신 속에 바로 현재 지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미래에 닥쳐올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다. 그것이 바로 천지인 사상이고 홍익인간 철학이고 지구인 정신이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강도 7에 가까운 지진이 인도네시아 자와섬을 강타해 9,000명의 사상자, 1만 5,000명의 부상자가 속출했다고 한다. 2002년 뉴올리언스 대홍수, 2004년 쓰나미,
2005년 파키스탄 대지진 등 최근 매해 엄청난 사상자와 재산 피해를 내는 자연재해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이런 자연재해의 원인이 환경오염에 있다고 한다. 지구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91년의 걸프전은 석유전쟁이었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지구는 물을 쟁취하기 위한 전쟁으로 몸살을 앓을지도 모른다. 지금도 인류의 10억 이상이 물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에는 현재보다 물 사용량이 40%가량 더 늘어날 거라고 한다. 지구는 현재도 물 부족 상태인데 이대로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면 그 결과는 참담해질 것이다. 얼마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전 세계의 국가 원수와 총리들이 모여서 지구 환경에 대한 정상회의를 가졌다. 이날 각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 30여 명과 지구과학자 100여 명은 세계의 국가 원수들에게 지구를 환경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해달라 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현재 지구의 상태는 잠옷 심각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지만 어느 종교, 어느 국가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서는 곳이 없다. 지구의 암담한 미래를 예견하기는 하지만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그냥 가고 있는 것이다. 그뿐인가? 인류는 기아, 전쟁, 테러, 종교와 이념의 대립, 양극화 등 참담한 미래가 예견되는 여러가지 시한폭탄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는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너와 나, 더 나아가 지구와 내가 하나이며 생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임을 인식하는 인류 전체의 큰 의식 변화가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간의 인류의 역사는 힘의 역사, 정복의 역사, 지배의 역사였다. 되풀이되는 이러한 역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구의 문제, 인류 평화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성공과 승리라는 가치보다 함께 성장하고 완성에 이르는 가치를 깨달을 때 인류는 운명 공동체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이제 전 세계가 21세기의 새로운 가치, 평화를 위한 새로운 정신과 문화를 찾고 있다. 그렇다면 인류의 의식을 진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철학과 문화가 어디서 탄생할 것인가? 나는 그 답을 우리 민족 고유의 선도 문화에서 보았다. 국가와 국가 간의 대립, 종교와 종교 간의 대립, 그 첨예한 대립을 넘어설 수 있는 철학이 우리가 지구에 뿌리를 둔 생명 공동체임을 인식하는 지구인 정신이며 그것이 바로 홍익철학이요 천지인 사상인 것이다.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보여준 첫 번째 모델이 단군의 탄생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당시 한웅이 이끌고 있던 신시배달국은 선도 문화를 치세철학으로 가진 천손족이었으나 그 주변에는 곰, 호랑이 등 동물들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토테미즘 문화를 벗어나지 못한 미개한 여러 부족, 지손족들이 공존하고 있었다.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 배운 대로라면 고대 국가들이 세력을 확장하는 방법은 전쟁을 통해 영토를 빼앗고 그 부족들을 노예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웅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충분히 강력했으나 침략하여 정복하는 대신 교화하여 상생하는 길을 택했다. 단군사화에 나오는 단군의 탄생 이야기는 그 과정을 잘 보여준다. 천손족들의 삶을 부러워한 웅족과 호족의 공주, 웅녀와 호녀가 한웅을 찾아와 천손족이 되고 싶다고 간청하자 마늘과 쑥을 주며 21일간 정성을 들이라고 한다. 동굴에서 쑥과 마늘만 먹으며 21일을 견디는 과정이 지손족에서 천손족이 되는 자기 수련 과정이었던 것이다. 그 수련을 거쳐 마침내 천손족이 된 웅녀를 한웅은 아내로 맞아 단군을 낳기에 이른다. 이것은 힘의 역사, 지배의 역사로 점철된 인류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예다. 고대 국가뿐 아니라 현재에도 인류는 자기 나라의 이권을 위해 정치력, 군사력으로 약소국들을 지배하면서 양극화의 문제를 낳고 있다. 한웅이 웅녀를 교화하여 아내로 맞아들임으로써 보여준 홍익인간의 정신은 패권주의와 양극화의 위기에 처한 현재의 인류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대안적 가치다. 이것이야말로 인류의 평화를 위해 지구인 모두가 품어야 할 지구인 정신인 것이다. 우리 민족의 3대 경전 중 하나인 3.1신고에는 하늘과 땅, 사람에 대한 가르침의 구절이 있다. 그중 하느님으로 표현되는 하늘에 대한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하느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근본 자리에 계시며 큰 사랑과 지혜와 힘으로 밝고 신령하여 언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다. 말이나 생각을 통해 하느님을 찾는다고 해서 그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다.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찾으면 너의 머릿속에 이미 내려와 계시니라. 여기서 우리 민족이 하느님, 즉 신에 대해 어떻게 규정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한민족의 하느님은 시기 질투하고 징벌하는 인격신이 아닌 사람 안에 있는 신성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것을 글자로 표현할 때도 하느님 신으로서 현재의 귀신 신자와는 구분했다.
귀신 신자는 하느님 신과는 다른 여러 잡신을 표현하는 글자였다. 한자는 원래 중국 글이 아니라 동이족의 문자였다. 현재 우리는 하느님을 한자로 쓸 때 귀신 신자를 쓰는데 하느님 신자를 잊어버림으로써 사람 안에 있는 신성을 회복하자는 본성광명의 의미도 점차 잃어버린 것이다. 하느님 신자에 대한 문헌은 고서에서 종종 발견된다. 금호서관에서 발행한 옥편에서는 하느님 신자를 귀신 신자의 고어로 밝히고 있으며 1913년에 출판된 삼일신고에는 하느님을 귀신 신 대신 하느님 신으로 적고 있다. 하느님 신자를 파자해보면 사람과 태양과 달이 하나가 될 때 보인다라는 뜻이 된다. 여기서 태양은 양으로 하늘을 뜻하며 달은 음으로 땅을 뜻한다.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가 될 때 내 안에 거하는 하느님을 알게 된다는 의미로 우리 민족의 천지인 사상을 글자 속에 그대로 담고 있다. 사람 안에 내재한 하느님, 이 신성을 중심으로 만날 때 인류는 민족, 국가, 인종, 이념, 종교, 사상 따위를 초월하여 진정한 지구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위대한 철학이다. 나는 MIT, 하버드, 스탠포드 등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강연을 했다. 그럴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강연 주제가 바로 지구인 정신을 알리는 것이다. 각 강연에서마다 많은 외국인들이 크게 공감하는 것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확인하곤 한다. 우리의 정신과 철학은 진정으로 세계적이고 인류적이라는 것을. 앞으로 전 인류의 1%가 지구인 정신으로 거듭난다면 나는 지구의 미래는 희망이 있다고 본다. 모든 역사는 1%의 선각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지구의 100억 인구 중에 1%인 1억 명의 사람들이 지구인 정신을 가진다면 인류는 스스로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 한민족은 현실의 수많은 장애를 극복하고 인류 앞에 정신지도국으로 우뚝 설 수 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어떤 민족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낸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교육 파탄, 의료 파탄, 가정 파탄, 정치 파탄 등 여러 가지의 혼란을 겪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가능성을 본다. 세계를 넘나들며 우리 국학의 정신, 홍익철학과 지구인 정신을 전하면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을 수 있는 숭고하고 거룩한 철학임을 이미 내 두 눈으로, 내 가슴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한민족의 문제가 곧 인류의 문제이며 그 둘이 하나임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한문화학원 일지 이승헌 이사장에 져서 한국인에게 고함 중에서